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열투쟁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의기롭게,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투쟁한다. 의열투쟁. 총이나 폭탄을 이용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많은 수의 일본 놈들을 죽이거나 일본의 중요한 관청을 폭파하는, 이것을 보고 의열투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의열단, 한인애국단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의열투쟁의 시작은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부터 시작됩니다. 1910년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지만 실제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부터 조선을 강제로 지배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에 일제가 대한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간섭하기 위해서 조선 통감부를 설치했는데 바로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통감이었습니다. 조선을 다스리는 최고 관리였어요.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중국 하얼빈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합니다. 1909년 10월 26일이에요. 그리고 1910년 2월 14일 리순 형무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날이 초콜릿 선물하는 날이죠. 바로 이 초콜릿 선물하는 날은 일본의 초콜릿 회사들이 안중근 의사의 사형, 이 사형을 선고한 날을 가리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의 초콜릿을 많이 팔기 위해서 만든 날이에요. 우리 앞으로 초콜릿 먹는 거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어요. 자, 1919년, 미안해요. 1910년 2월 14일 안중근 선생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선생은 중국의 리순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중근 의사의 시신이 우리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특별히 오늘 의열투쟁을 강의하는 이유는 바로 내일이 3월 26일, 202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지 110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안중근 의사 다시 한번 가슴속으로 감사하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우규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화면 왼쪽에 붉은색 X 표시가 있습니다. 한국사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래요. 강우규 선생은 1919년 9월 2일 날 당시 64세였어요. 완전 할아버지였어요. 지금의 서울역, 당시는 남대문역입니다. 여기에서 일본 총독 사이코 마코토, 아주 사이코 같은 놈이에요. 사이코 같은 놈 마구 싸 죽여버리려고 암살을 준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 잡혀가서 1920년 11월 29일 날 그곳에서 순국하십니다. 오늘날에 서울역을 가시면은 서울역 광장에 강우규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갈 때마다 한 번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열투쟁 배워보겠습니다. 의열투쟁의 대표적인 단체가 의열단. 아주 의욕적으로, 의기양양하게, 열정적으로 처단
한다. 의열단 밀양 출신의 김원봉 선생이 만듭니다.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박재혁, 김지섭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젊은이들이 의열단 단원이었어요. 주로 폭탄이나 총을 이용해서 일본의 중요한 관청을 폭파하거나 중요한 인물을 암살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김익상 선생이 조선 총독부, 일본 최고의 관청이죠. 총독부에 폭탄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김익상은 죽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죠. 김익상, 상자가 남습니다. 이 상자를 받아 김상옥 선생이, 자, 이 화면에 선생님이 잘못 만들었는데 김상옥 선생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집니다. 종로경찰서는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잡혀갔고 아주 악질적인 일본 형사들이 많이 근무했어요. 김상옥 선생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버립니다. 자, 이제 김씨가 끝났고 나씨로 넘어갑니다. 나석주 선생은 일본이 조선의 경제적인 자원을 빼앗아가는 관청,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져버립니다. 그 외에도 박재혁 선생은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김지섭 선생은 일본 천황이 사는 궁궐에 폭탄을 던지지만 실패를 합니다. 이렇게 직접 폭탄을 던지거나 총을 쏘는 의열단원이 있는 반면 또 한편 신채호 선생처럼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해서 우리 의열단은 아주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독립운동을 한다. 우리 의열단은 자부심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더욱더 매진해야 된다 하면서 의열단원들의 정신교육을 시키기 위한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한반도 조선 땅에서 봉이 날아오르니, 김원봉이 날아오르니 이에 질세라 해외에서도 봉이 날아오릅니다. 바로 백범김구 선생이 두 마리의 봉을 날립니다. 먼저 일본에서 이 봉창 선생이 일본 천황의 마차에 폭탄을 던지지만 실패를 합니다. 자, 일본에서 봉이 날았으니 이번엔 중국 상해에서 봉이 날아오릅니다. 윤봉길 선생이 일본 군인들이 행사를 하는, 자, 어떤 행사를 하느냐? 그날이 일본 천황의 생일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침략한 일본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식을 하는 행사장에 물병 폭탄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도시락 폭탄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도시락 폭탄이 아니라 물병 폭탄이었어요. 자, 이렇게 폭탄을 던지고 일본과 상해에서 사건을 일으킨 이 두 명의 선생들은 머나먼 타지에서 순국을 하게 되십니다. 8.15 광복을 맞이하고 1946년 백범김구 선생이 이봉창 선생, 윤봉길 선생, 그리고 백정기 선생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가시면 배웁니다. 이 세 분의 유해를 모셔오시고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가묘, 무덤에 시신이 없는 묘지에 비석만 있습니다. 이 가묘를 만들었어요. 안중근 선생의 시신은 아직도 중국 땅 어딘가에는 있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화면의 가장 왼쪽 아랫부분 서울 효창공원에 가면은 삼의사묘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의열투쟁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의욕적으로, 의기양양하게, 열정적으로 처단한다. 의열단. 밀양사람 김원봉이 만듭니다. 김익상 조선총독부, 김상옥 종로경찰서, 김지섭 도쿄 황궁에 폭탄을 던지고 나석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집니다. 그리고 1931년 만들어진 한인애국단, 일본에서 이봉창 선생, 중국 상해에서 윤봉길 선생, 이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의열투쟁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고 지금 이 화면에 나온 인물들의 이름 잘 기억해 두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